안녕하세요. 이 채권 일반 강의할 김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참 이게 저도 이게 공부하지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법 과목 중에 이 분량이 가장 많은 이 법 과목이 우리 민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에 있는 이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이 나머지 이 부분에서 적재적소하게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망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의 어느 분야에 이렇게 요소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공부하는 방법만 이렇게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신용관리사 시험 이 채권 1권, 이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관련 법은 크게 우리 민법과 이제 그 외 이제 법률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민법 안에 특별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민법을 편식했는데 크게 일단 민법과 이제 그 외 이제 이렇게 법률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권 1박, 그러면은 이제 참고할 때, 이게 어느 법률에서 왔던 내용들인가? 라고 이제 의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민법입니다. 일단 민법을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이렇게 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이렇게 네 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민법은 크게 이 민법 총칙, 이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이제 5편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얘기하면 이제 민법 총칙, 채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상속법. 그래서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책도 이렇게 단권화해서 5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상속법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권 관리 일반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민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의 어느 분야, 또 물권법의 어느 분야, 채권법의 어느 분야에 출제되고 그 범위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민법 총칙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범위는 우리 민법 총칙은 크게 이제 통칙과, 그 다음에 자연인과 법인, 그 다음에 물건, 법률행위, 그 다음에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7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심의성실 원칙, 이게 이제 출제가 되죠. 우리 1편 제1장에 있습니다. 이제 권리와 의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심의성실 원칙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고, 우리 이제 자연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의 능력이라든지 주수라든지 부지와 실종은 시험 범위 아니고, 또 이 법인도 우리가 시험 범위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물건은 우리가 시험 범위죠. 물건 시험 범위다. 그래서 이 객체는 당연히 시험 범위고, 우리 1편 2장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1편 2장에 규정됐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에서도 총칙, 의사표시,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의의와 요건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까지 나옵니다.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이거는 우리 1편 3장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의의와 요건과 종류와 그 다음에 목적, 법률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대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3장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안 나옵니다. 또 조건과 기한도 나오지 않고, 우리 물론 조건과 기한은 우리 1편 제일 마지막에 그에 이제 이 영어 정리에서 이렇게 한 문제가 달랑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이 기한과 조건이 어떤 것이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간도 이렇게 시험 범위는 아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소멸시효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채권 관리할 때.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 우리 1편 4장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정도는 이게 물법 총칙에 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특히 이제 신의성실원칙이라든지 이제 법률행위라든지 객체라든지
이런 이제 소멸시효라는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권법은 크게 이제 이 민법 총칙과 그 다음에 8가지 이러한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물권의 종류 다 하지 않습니다. 뭐 점유권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제휴권, 처당권 8가지 있지만은 다 하지 않고 뭐만 우리가 합니까? 이 담보에서 이 5편 2장에 보면은 담보물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담보물권에서 이제 이 유치권과 그다음에 질권과 이 저당권을 배우고 추가적으로 이 민법이 아니지만은 특별법인 이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 가등기 담보를 배우고, 근데 양도담보는 법의 규정이죠. 우리 간섭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죠. 이 양도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산 채권담보, 동산이라는 채권도 이제 등기를 하고 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동산 채권담보라든지 양도담보라든지 가등기 담보를 포함해서 우리 5편 제2장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권법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물권법 8가지 종류, 물권 종류 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담보물권만 한다는, 담보물권은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이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영유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담보물권만 공부하고 민법 위에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동산 채권담보까지 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채권법은 이제 이 채권 총론과 이제 채권 강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총론은 우리 2편 2장에 있는 이제 채권의 목적이라든지, 그렇죠? 주로 이제 채권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채권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 채권의 효력, 이제 채무 불이행과 그 다음에 그 구제 방법,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 구제 방법, 2편 3장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우리 보증만, 물론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 불가분 채무라든지 이것들 전부 다 있지만 이제 보증 채무 정도만 우리 5편 제1장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5편은 이 인적 보증과 그 다음에 물적 보증인 이 담보 물권, 물권 이 두 가지 이렇게 5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종류에서 채권자, 채무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에서 보증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 자, 채권 양도와 채무 운수는 아마 이게 이권에 이 임의적 채권 해소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 채권의 소멸이라든지 채권 양도와 채무 운수와 채권 소멸은 아마 이권에서 임의적 채권 해소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험 범위죠. 이제 이권에 있으니까. 그렇죠? 일권에만 없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시채권과 무기면 채권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시험 범위처럼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에서 보증제도만 제1권의 시험 범위라는 거. 자, 우리 채권 강론은 이제 계약,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우리 계약의 종류는 14개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종류도 14개 전형 계약이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2편 제5장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채권 발생,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우리의 계약이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라든지 이제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2편 제4장에 수록되어 있죠. 자, 이처럼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채권 일반에서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공부를 학습을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채권 일반은 이 민법을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기본서를 보고 모르시면은 이제 민법 해당하는 이 민법 총칙이라든지 물권법이라든지 채권법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의 법률은 이제 우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는 우리 2편 6장에 규정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상법 총칙과 상행위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제 상행과 관련된 간략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상법은 민법과 상법이 있을 때는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들, 상법과 민법에 구별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은 우리 상법 총칙과 상행위법, 상법에 규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어음편입니다. 수편은 나오지 않지만 어음수표법이 있죠. 어음편, 우리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어음은 우리 1편에서 공부도 하지만은 우리 이 3권에 보면은 3권 2편 제4장에 보면은 추심정보 수집 분석 활용해서 어음 문제가 나옵니다. 어음 문제.
그래서 이 어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1권과 이러한 3권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공부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편에 어흥할 때는 우리 3권, 2편 4장에 같이 어흥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1권에서 출제된 범위는 어흥과 관련된 부분은 이 3권에 있는 어흥과 관련된 또 이렇게 같은 동일하지만은 이게 이쪽에서 출제되는 이쪽에 출제 안 한다. 이렇게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 범위가 구성됐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권은 주요적인 이 법률이 민법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 방법 한번 볼까요? 이 신용관리사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어느 시험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한번, 학습 방법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 채권관리 일반과 1권과 그 다음에 채권관리 2권이라든지 이런 3권, 4권이 어느 법이 적용되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먼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일반은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물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채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범위다. 채권과 관련된 어떤 범위다.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서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요, 이 개념과 특징만을 여러분들이 익히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민법의 경우에는요,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부당이든 부당이다. 그 분야의 의, 요건, 효과. 그 의 중에서 세세하게 다 관련된 판례까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신용관리사 시험은 특성상 그 세세한 내용까지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 물론 나오더라도 중요한 부분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개념과 요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채무불이행과 또 같은 손해배상이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비교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본서를 읽을 때 반드시 그 개념이 뭐고 특징이 뭐고 요건이 있으면 요건 정도만 효과도 결론적인 효과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우리 세 가지 있잖아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지체가 뭐더라? 그래서 물론 요건이 있으면 요건까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행불능이 뭐더라? 또 불완전이행이 뭐더라? 라고 개념 정도.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손해배상 청구하더라? 라고 이제 흐름.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세한 내용까지 깊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서를 읽을 때 반드시 그 개념 정도, 그 뭐라는 특징 정도, 그다음 전반적인 흐름, 이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서와 함께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데요. 먼저 기본서 다 풀지 말고요. 기본서 다 먼저 하지 마시고 장마다, 그렇죠? 우리 1편에 4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1편에 4장까지 이루어졌으면은 1장을 기본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제 이 기출문제, 1편 1장에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더라라고 가볍게 풀면 됩니다. 자, 풀고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달지 마시고, 또 나중에 풀 때 답이 달려있으면 그거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모르면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또 이해하면 또 기본서를 읽게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고, 그렇죠? 장마다, 그렇죠? 또 거꾸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요. 기출문제 쭉쭉 풀고, 모르면은 이제 기본서 한번 이렇게 해당 분야, 그렇죠? 찾아서 기본서를 익힌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기 싫잖아요. 항상 해도 어떤 시험 공부든요.
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차가. 그래서 1편의 1장과 2장, 3장 어떤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어떤 분야가 이렇게 다뤄졌더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기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목차만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목차 쭉 읽어보시고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1권뿐만 아니라 2권이나 뭐 3권 같은 게. 특히 이제 이 법과목은 이 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관리사 시험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방대하지만요. 이 1권과 2권 특히 이제 이 법률 과목이라 민법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2권은 이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 없다. 그런 객관식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특징을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강의할 때 대수님들로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시키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대신도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준비하실 때요, 일단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처럼 가볍게 개념과 특징 정도 이렇게 아시고 이 기본서와 기출문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기본서를 읽고 이해를 못하면요, 문제를 풀면 이해합니다. 기출문제 풀면은. 그렇죠? 또 이 기출문제 풀다가 이해를 못하면은 기본서를 그 해당 분야 보면 또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이제 중요한 기출문제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상호 이해시켜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은 전부 다 웬만하면 다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토대로 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